좋아요, 구독. 네, 이번 시간에는 ISN 이지원 대표와 증시 전반을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증시 여전히 잭슨홀 미팅의 후폭풍에 휩싸인 상황입니다. 파월 의장이 짧게나마 남긴 이 강력한 메시지 속에서 세계 주식시장의 시총이 약 7천조 원 가까이 증발을 했는데요. 이 최근에 이 세계 증시 하락세 좀 과도하다고 생각이 들진 않으신가요? 일단 이제 과도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지난번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했던 발언은 8월달 FOMC가 없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정점론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될 시점이고 9월달 FOMC까지 그 공백을 어떻게 보면 리서비스로 어느 정도 막아야 되는 시점이고 9월 이후 특히 이제 9월 21일 날 FOMC 회의가 있고 11월 2일 날이 있는데 11월 8일이 미국 중간선거일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스케줄을 고려하면 9월달 하순으로 넘어가면 FOMC가 강력한 금리 인상 정책을 쓰기가 조금 곤란한 측면도 있고 이런 그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아주 이제 돌발적으로 했던 발언인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상황들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이제 이번 조정이 미국 증시가 지금 바로 고점을 갱신하거나 혹은 여기서 이제 오버슈팅 되는 걸 일단은 막자라는 생각이 좀 있는 부분이 있고 글로벌 증시가 다시 유럽 증시처럼 재가열되는 부분을 좀 막겠다라는 부분이 좀 있는 거지 여기서 뭐 저점을 다시 이탈시켜서 좀 큰 폭으로 경기를 위축시키겠다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이미 이제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들어와 있고 그런 상황에서 경기가 일부 위축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인플레이션 정점을 좀 유지하겠다라는 생각이지 너무 이제 증시가 좀 과도하게 반응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증시가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그 게임이다 보니까 이런 측면들이 또 강하고 특히 그 파월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행태와는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이제 돌발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증시가 조금 과도하게 반응을 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그 스케줄로 본다면 아마 이번 주 중에 아마 미국 시장은 바닥 확인이 좀 가능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증시가 조금 더 하락 국면, 어려운 국면으로 가더라도 여기에서 이제 매도 관점보다는 시장을 조금 냉정하게 차분히 조금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증시가 과도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에 따른 평가를 좀 살펴봤습니다. 조금 더 하락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좀 관망적인 자세로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게다가 미국 증시는 또 특히나 9월이 조금 더 약세가 두드러진 모습입니다. 최근 대외적 요인으로 이 비관론 자체도 확산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달 세계 증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비관론은 사실 이제 우리가 시장이 이제 워낙 오랫동안 하락을 했고, 올해 증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그 충격에도 좀 과도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파월이 지난번 6월달, 7월달, 오히려 FOMC에서 75bp 금리 인상을 할 때는 시장을 달래는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이제 75bp라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뭐 미국 증시가 견조하다든지, 혹은 일시적인 위축이 있더라도 침체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혹은 뭐 고용 지표가 아직까지 고용이 튼튼하다. 이런 시장을 달래는 발언, 즉 75bp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그 사전 작업으로 시장을 달래는 발언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9월달에 강한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강성 발언을 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9월달에 75bp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파월이 실제로 9월달도 75bp를 예상을 하고 있었다면 아마도 그 전에 사전 그 잭슨홀 미팅에서 오히려 시장을 달래는 발언이 나왔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제 과도하게 그 하락이 그 9월달에 우려감이 좀 증폭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는 전략 후강의 형태가 좀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이 전략 후강의 형태에 있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초반에 아마 그 스케줄상으로 바닥을 좀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우리 증시가 이번 주 선물옵션 만기 목요일 날 그 추석 연휴에 들어가지만 미국 증시는 다음 주가 선물옵션 만기주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날 종가 형성이 어디서 될 거냐라는 부분이 좀 중요하고 특히 다음 주 13일, 14일 CPI 지표와 PPI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파월이 그 아무리 강성 반응을 쏟아내더라도 결론적으로 가서는
금리 인상은 지표를 보고 하겠다라는 부분을 명확시 했기 때문에 시장을 혹은 경제 사이클을 혹은 그 과도한 투기적 거래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면 실제적으로 액션 플랜 행동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지표를 보고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CPI 발표가 이 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8월달 그 CPI 지표가 정점을 어느 정도 형성했고 이번에 9월달에 발표되는 CPI 지표가 어느 정도 정점론을 형성한다면 오히려 증시가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고용 지표가 나오면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했지만 오히려 증시가 9월달 FOMC 금리 인상 가능성을 75p에서 좀 더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미국 시장도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9월 13일 CPI 발표를 전후로 해서 미국 시장은 다시 바닥을 다지고 진짜 상승할 수 있고 9월 21일 날 FOMC에서 만약에 75bp가 아니라 50bp 이하로 실행을 한다면 CPI 지표에서 반등이 나왔던 증시가 FOMC 전후로 해서 오히려 상승 전력이 좀 강화되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지수가 이번 주 그 9월 초 정도의 약세를 보이다가 중후반부터 강세로 좀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좀 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달에 있을 좀 세계 증시에 대한 전망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나 13일에 발표될 CPI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전후로 반등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국내 증시 또한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초 사이로 좀 바닥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네요. 지난 미국 증시 또 골디락스의 고용 지표 이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좀 하락세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 연준의 긴축 기조에 좀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지난주 이제 고용 지표가 실업률이 3.7% 나왔고 비농업부 고용자 수도 예상보다 뭐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원래 이제 증시에 그 우려했던 부분은 첫 번째는 이제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면 오히려 이제 그 파월의 발언으로 봤을 때 경기가 혹은 지표가 나쁘지 않은 걸로 판단될 때 9월 달 75bp 이상 좀 강력하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면 증시가 크게 급락할 거다라는 부분을 많이 대두가 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실제로 이제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1% 하락을 한 건 맞지만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월달 FOMC에서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예측에서 이 점 오히려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70%대였던 75bp 확률이 오히려 그 50%대로 내려오면서 고용 지표가 나쁘면 고용 지표가 좋으면 9월달에 75bp를 할 거라는 예상이 오히려 희석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정황상의 부분이 역시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좀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우려했던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면 증시가 완전히 급락할 것이다라는 부분은 오히려 좀 더 이제 점점 희석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해석을 해보면 잭슨 미팅에서 나왔던 파월의 강성 발언으로 인해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시장이 급등하는 부분은 지난주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 시장에서도 그 파급 효과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고용 지표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보면 금리 인상을 좀 강하게 할 수 있다라는 악재가 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경기가 침체로 가지 않는다라는 또 다른 반등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고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단기에 우려감이 좀 잦아든다면 오히려 시장은 일시적인 경기 위축은 있으나 침체로 가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가능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고용 지표의 호재가 악재가 아니라 호재로 반영될 수 있는 시점도 9월 중순 이후에는 올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지표가 발표되는 걸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 7월달 지표까지는 지표가 대부분의 지표가 거의 차익의 시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8월달부터 발표되는 지표는 오히려 예상보다는 좀 더 좋은 지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9월 중순 이후에 미국 증시가 바닥을 잡게 되면 상승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경기 침체 우려감을 불식시키는 쪽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용지표에 따른 장단기적인 전망에 대해서 밝혀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시적인 악재로 조금 하락을 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기 침체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또 환율 또한 문제입니다. 연고점을 경신을 하던 환율이 또 한 번 천장을 뚫어내는 모습인데요. 13년 5개월 만에 1,371원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환율의 폭등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닐까요? 일단 이제 우리가 그 환율이 폭등하는 원인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 달러 인덱스가 강화되는 것은 그 상대적 통화인 엔화나 유로화 그리고 파운드화 이 세 개의 통화를 합치면 그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비율이 거의 80%가 넘어가는데요. 이 세 개 통화가 지금 현재 그 약세 현상이 너무 가파르다 혹은 너무 심하게 나와 있다라는 거고, 이 뭐 영국이나 일본이나 유로 전체가 그렇게 경제 상황이 지금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로 가는 것이고, 여기에 안전자산 선호나 미국의 75bp 이상의 가파른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전반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만약에 우리 시장에 우리 경기에 좀 빗대서 확인해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전에 이 정도 환율이라면 상당히 충격이 크게 왔을 건데,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외국인들의 증시에서 유출보다는 유입되는 양이 더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상대적으로 원화가 약세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달러로 강세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환율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라는 구조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뭐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제에서 특별히 뭐 위험하거나 혹은 악재에 의해서 혹은 지금 현재 내부적인 문제로 상당히 위기를 겪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달러 인덱스가 강화될수록 외국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 강화된 달러를 가지고 한국 증시에 유입될 수 있는 요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역발상으로 좀 생각해 보는 건데, 실제로 과거에 달러가 강화되는 초기에는 증시에서 유출되는 자금이 꽤 있었지만, 오히려 달러가 일정 수준 이상 넘어서서 강세화된 시점부터는 오히려 그 강세화된 달러로 그 한국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본다면 이번에 지난 7월 14일 옵션 만기일 이후로 외국인들은 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에서 5조 원 넘는 매수를 했습니다. 이 5조 원 넘는 매수를 한 외국인들은 대부분 5월 말부터 유입된 그 미국계 자금이 대다수고요. 유럽이나 알고 계신 것처럼 좀 전에 보셨던 중국계 자금 일부는 우리 증시에서 이탈되는 가운데 미국계 자금, 달러가 강세하다 미국계 자금이 더 많이 유입됐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그 우려하는 한국에서의 자본 유출은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지 않다. 이유는 원화가 약세로 가는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우리가 상반기에 좀 유출을 걱정했을 때도 증시에서 자금은 빠져나가도 채권에서 자금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확대되면서 한국 자체 내에서 외국인 자금의 이탈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본다면 원화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선방할 때 혹은 달러가 이 강세로 갈 때 수출 기업들은 상당히 실적에 유리한 측면도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별 종목들에 오히려 반영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본다면 IT 일부 혹은 최근에 자동차 등을 보면 상당히 실적이 좋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오히려 지금은 우리 증시 놓고만 본다면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상대적으로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이 사실은 더 많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환율이 장중에 1,370원이 돌파가 됐고요. 그리고 또 달러 인덱스 또한 109선 후반으로 현재 20년 이후 최고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현재 수급 부담, 외국인 수급 부담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이 환율 원화 약세보다 달러 강세에 좀 기인한 상황이고, 이 주식 시장에 큰 출렁임은 크게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증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오늘도 사실 우리 증시는 코스닥 위주로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고, 코스피도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연휴를 앞두고 또 목요일날 사무실 만기를 앞두고 일단 리스크 관리 측면이라는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명확하게 우리 시장에서 주체하는 매수하는 주체는 외국인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이 주목하는 종목 위주로 일단은 포트를 압축하는 전략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제 해지가
가능하시다면 해지를 조금 하시면서 전반적으로 주식과 해지 비중을 좀 맞추면서 다음 주 그 화요일 13일 미국이 CPI 발표하기 전까지 그 출렁거릴 수 있는 마지막이 하락 구간에 대한 그 리스크를 조금 감안하시면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번 주는 외국인이 방어하는 종목 위주로 종목을 좀 압축하고 그 종목들은 알고 계신 것처럼 자동차나 일부 IT 그리고 조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서 태양광을 제외한 풍력과 관련되는 일부 이런 쪽으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곳으로 방어하는 종목들 위주로 편성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